챕터 12장 소화계통 2번 소화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소화액이 분비되는 관을 소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입부터 시작하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이제 부속기관이죠. 자, 소화관은 이제 이게 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입이고 입안이 되겠죠. 자, 입안에서 인두로 갑니다. 인두. 자, 인두는 입안 뒤쪽에 있는 인두를 여기는 입인두라고 하고요. 자, 이 목소리를 내는 후두가 있죠. 자, 후두 뒤쪽에 있는 인두를 후두인두라고 합니다. 입과 입안, 그 다음에 입인두와 후두인두를 지나죠. 그 다음에 후두인두 아래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여기에 자,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입에서 입안으로 지나가서 입인두를 지나가서 후두인두로 가죠. 후두인두로 가서 식도와 위를 지나서 작은 창자를 지나고 큰 창자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하죠. 입에서는 이제 음식물을 분해한다. 음식물을 분해하는. 자, 이 음식물을 분해한다라는 것은 저작, 씹기를 통해서 물리적인 소화를 시키죠. 기계적인 소화를 시킵니다. 치아를 통해서 음식물을 씹기를 통해서 기계적인 소화를 하고요. 여기에는 침샘이 이렇게 있었죠. 자, 턱 밑샘과 혀 밑에 있는 혀 밑샘이 있었고, 자, 귀 밑샘이 이렇게 있었죠. 귀 밑샘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화관의 부속 기관인데요. 소화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기관이어서 부속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화액, 즉 침샘에서 이렇게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자, 화학적인 소화를 하죠.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자, 그래서 침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섞어져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러한 소화 효소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에는 이제 미각, 이제 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혀의 맛을 느끼는 미각도 있고 또 일반 감각도 느끼죠. 혀에서 촉각이나 압각, 자, 이러한 일반 감각도 이렇게 느끼고요. 자, 그 다음에 발성. 이제 발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말소리에 관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리. 자, 이 말소리는 이제 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어, 말을 만들죠. 말 형태로, 말소리 형태로 언어를 만들죠. 그래서 발성하면은 이제 후두가 이 목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자, 이 후두가 발성에 관여하고요.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목소리를 내면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말소리로 표현을 하죠.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소리에 관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 안에 보면 입천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입천장이라 하는데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단단 입천장이라 합니다. 자,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라고 해서 단단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단단 입천장 뒤쪽에 이렇게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물렁 입천장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입천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렁물렁 움직이기 때문에 물렁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렁 입천장이 수축하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단단 입천장은 두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는 이제 위턱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아래턱이고 위턱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턱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는 위턱뼈로 구성되어 있고, 자, 뒤쪽에는 입천장을 구성하는 뼈가 있었죠. 그래서 입천장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 입천장은 두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렁 입천장 끝에는 목젖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목젖.
그래서 물렁이 입천장 끝에 매달려서 음식물을 삼킬 때 이 코 안, 자, 이쪽이 코 안이죠? 코니까 이쪽이 코 안입니다. 이 코 안에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물렁이 입천장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 목젖이 바로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젖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물렁이 입천장보다는 목젖이 딱 붙으면서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천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다겠죠. 그래서 입천장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입천장 긴장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물렁이 입천장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천장을 긴장시켜주는 근육이 있고요. 입천장을 올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입천장을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렇게 음식물이 역류한 걸 막아주겠죠. 이때 작용하는 신경들이 좀 다른데요. 입천장 긴장 근육은 5번 뇌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입천장 올림 근육, 나머지 이제 입천장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입천장을 올려주는 근육이거나 나머지 입천장 근육들은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자, 5번은 3차 신경이죠. 이렇게 3차 신경이 이렇게 십기 근육, 저작을 담당하죠. 십기 근육도 담당하지만 물렁이 입천장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올림 근육도 이제 물렁이 입천장을 이렇게 올려주는, 즉 입천장 긴장 근육이나 입천장 올림 근육들은 모두 물렁이 입천장을 이렇게 긴장하거나 올려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3차 신경과 10번 미주신경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두에는 코로 연결되어 있는 코안 뒤쪽에 있는 인두를 여기를 우리는 코인두라고 합니다. 입안 뒤쪽에 있으면 입인두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후두 뒤쪽에 있으면 후두인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 이렇게 세 가지 인두로 구성되어 있고, 코인두는 호흡기계에만 작용을 하죠. 입인두는 이제 호흡기도 작용하지만 소화기, 자, 이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고 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입인두는 소화기와 호흡기 모두 작용하고요. 후두인두는 소화기에만 작용하죠. 호흡기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코인두, 입인두 지나서 후두로 가서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후두인두는 호흡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소화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이 있고 여기가 코가 있겠죠. 코안, 입이니까 입안이 있고, 코안 뒤쪽에는 코인두가 있고요. 입안 뒤쪽에는 입인두, 후두 뒤쪽에는 후두인두가 있죠. 그래서 인두는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단단 입천장, 이제 뼈로 구성되어 있는 단단 입천장인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뼈는 위턱에 있죠. 아래턱이면 위턱이니까 얘가 이제 위턱뼈가 되겠고요. 뒤쪽에는 이제 입천장을 구성하는 입천장뼈가 있다. 입천장뼈랑 위턱뼈가 단단 입천장을 구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렁이 입천장은 이게 근육이죠. 근육이니까 긴장하거나 이렇게 올려주거나 이렇게 물렁이 입천장 근육을 작용을 하고요. 물렁이 입천장 끝에는 목젖이 있어서 음식물이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입안에 있는 음식이 코 안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 안과 입 안을 연결하는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두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뒷벽에는 인두 편도가 있습니다. 코인두 뒤쪽에는 이렇게 코인두에 있는 인두 편도, 림프 기관에 해당하고요. 이제 가쪽 벽에는 귀관, 인두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귀하고 이렇게 코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귀관인데요. 귀관하고 코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자, 이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면요, 귀관 인두 구멍이라고 합니다. 귀의 구조에서 공부했듯이 이게 귀관은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런 관이죠.
그래서 귀 속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증상이 귀관이 이렇게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먹먹해지는데요. 귀관과 코 인두를 연결해주는 구멍이 귀관 인두 구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입안 뒤쪽에는 입인두가 있는데요. 이제 이 입인두 가 쪽에 보면 목구멍 편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는 입안 목구멍 편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목구멍이라는 것은 이제 후두, 이 목구멍 후자, 머리 두자죠. 그래서 목구멍의 가장 머리에 해당하고, 이제 인두도 목구멍 인자의 머리 두자거든요. 그래서 목구멍의 머리가 된다 해서 인두라고 하는데요. 자, 인두는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이런 목구멍이고, 후두는 공기가 지나가는 목구멍이죠. 그래서 이 목구멍에 있는 편도라고 해서 목구멍 편도라고 합니다. 자, 입인두 가쪽 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두인두. 자, 후두인두는 이제 식도와 연결되어 있죠. 그 밑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은 입에서 입안으로, 그 다음에 입인두로 해서 후두인두, 식도로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이 기관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후두를 덮고 있는 후두 덮개가 이렇게 있고요. 음식물이 코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게 물렁 입천장이 이렇게 목젖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코 안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렁 입천장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아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인두 근육들이 작용하면서 후두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후두가 올라가고 후두 덮개가 음식물에 의해서 덮어지면서 이렇게 후두인두로 넘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두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뇌신경 9번에 보면 혀 인두신경이 있습니다. 뇌신경 9번은 혼합신경이기 때문에 혀의 감각을 느껴주고 인두의 운동을 느껴주기 때문에 혼합신경입니다. 감각과 운동이 다 있는 혼합신경인데 혀 인두신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두 근육을 지배하겠고, 10번 미주신경이 인두 근육을 지배합니다. 참고로 10번 미주신경은 인두 근육뿐만 아니라 후두, 식도 근육 모두 지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도에 있는 근육, 후두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인두에 있는 근육, 이 모든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10번 미주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식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식도인데, 음식물을 후두인두에서 위까지 이동시키는 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식도라는 것은, 자, 이 음식물이 입안에서 입인두에서 후두인두죠. 그래서 후두인두에서, 자, 여기 후두인두에서 자, 위까지 자, 이동시키는 관을 우리는 식도라고 한다. 그래서 후두인두하고 위 사이에 식도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식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식도는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 이 위쪽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위쪽 후두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 조인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위쪽 부분이라고 해서 윗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윗 부분, 그 다음에 배 쪽,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윗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배 쪽 부분,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자, 이렇게 식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이쪽 위쪽에 있는 근육이 뼈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우리는 뼈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위 근육이죠. 이제 아래쪽은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도 근육은 이렇게 뼈대 근육과 이렇게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불수위 근육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불수위 근육.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부분은, 자, 이 뼈대 근육과 민무늬 근육이 혼합되어 있겠죠. 뇌신경 공부할 때 감각과 운동 이렇게 두 가지 뇌신경이 있었죠. 자, 혼합신경이 이렇게 있었죠. 감각은 1, 2, 8, 운동은 3, 4, 6, 11, 12. 그 다음에 혼합신경이 5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됐다. 그래서
10번 미주신경이 바로 식도를 운동시켜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뼈대 근육의 수위 근육을 운동시켜주고요. 3, 7, 9, 12 또 부교감 신경이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부교감 신경은 위쪽에 있는 미주신경하고 좀 다르죠. 이건 10번 미주신경이고요. 여기는 이제 10번 부교감 신경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민무니 근육을 지배합니다.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은 이제 불수위 근육이니까 민무니 근육을 지배하고요. 자, 여기 운동에 해당하는 뼈대 근육은 10번 미주신경이 작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도는 이 10번 미주신경과 10번 부교감 신경이 모두 작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은 뼈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쪽이 아래쪽은 배 쪽이 있죠. 배. 자, 이 아래쪽 배 부분은 민무니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뼈대 근육과 민무니 근육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도에는 조임 근육이 두 개 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식도 조임 근육을 우리는 위식도 조임 근육이라고 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식도 조임 근육을 아래식도 조임 근육이라고 합니다. 조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자, 후두 인두와 식도를 이렇게 조임 근육이 분리하겠죠. 음식물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이쪽에 있을 때는 조임 근육이 이렇게 닫혀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이제 후두 인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 조임 근육이 열려서 바로 음식물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식도 유입을 조절해 준다.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위식도 조임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도와 위를 연결해 주는 이 부위를 아래식도 조임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음식물에 위로 지나가서 위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아래식도 조임 근육이 딱 쪼아줘야만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를 막아주겠죠. 이쪽에 있는 인두가 후두 인두겠죠. 자, 후두 인두와 이제 식도, 자, 이쪽이 식도죠. 식도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위식도 조임 근육이고요. 식도와 이제 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아래식도 조임 근육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가로막이라는 이 가슴 쪽에 있는 부분과 배 쪽에 있는 부분의 경계 구조죠. 자, 이 가로막을 통해서 식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식도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식도와 위에 조임 근육이 이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 이쪽에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들문이라고 해서요. 들문 조임 근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 인두와 코 인두 사이를 막아서 음식물이 코 안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코가 있으면 코 안이 되겠고, 코 안 뒤쪽에 있는 인두를 코 인두라고 하고요. 입에는 입안이 있겠죠. 입안 뒤쪽에 있는 인두를 입 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 인두와 코 인두 사이를 막아서 음식물이 코 안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목젖이 이렇게 있고요. 입천장을 물렁 입천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물렁 입천장이 목젖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젖과 물렁 입천장이 답이 되겠고요. 혀는 이쪽에 있는 거죠. 맛을 느끼고 음식물을 뒤쪽으로 넘겨주는 작용도 하고요. 후두 덮개는 이쪽이 목소리를 내는 후두가 있기 때문에 후두를 덮어주는 게 바로 후두 덮개죠. 후두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지나갈 때 이게 기관으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후두 덮개가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후두와 후두 덮개의 뚜껑이 닫히는 작용을 하고 후두도 이렇게 올라가죠.
자, 후두가 올라가고 후두 덮개가 덮어지면서 음식물이 이렇게 뒤쪽으로 식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 입천장은 이렇게 뼈로 구성되어 있는 입천장을 단단 입천장이라고 하는데요. 단단 입천장은 이렇게 코 안과 입 안에 이렇게 경계 구조지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단단 입천장은 아니고요. 자, 입천장 편도는 보통 우리는 이제 목구멍 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에 이렇게 목구멍에 편도가 있었는데 음식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기관은 코안과 입안을 연결해주고 있다. 이 코안과 입안을 연결해주고 있고, 자, 그러니까 코안과 입안을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코안 뒤쪽에는 무엇일까요? 이쪽을 우리는 코인두라고 하고 입안 뒤쪽에 있는 거를 입인두라고 하죠. 그래서 코안과 입안을 연결해주고 있는 이제 인두가 있고요. 음식물과 공기가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라겠죠.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코인두,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인 입인두가 있는데 이 입인두는 자 이렇게 공기도 지나가고 또 음식물도 지나가죠. 그래서 입인두가 정확하게 말하면 입인두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인두는 이제 공기만 지나가겠고요. 자, 후두 뒤쪽에 있는 후두인두는 음식물만 지나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 안과 입 안을 연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입인두가 되겠고요.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가 바로 인두가 되겠습니다. 자, 후두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고요. 식도는 바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이고, 자, 후두 아래쪽에는 기관이 있고, 후두인두 아래쪽에는 식도가 있다. 그리고 귀인두관은 귀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귀하고 이제 코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 이렇게 관을 귀관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조절해주는 관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기관은 위와 연결되어 있다. 식도 아래는 이렇게 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와 연결되어 있고 뼈대 근육과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식도에는 여기에 후두인두, 이쪽 후두인두에서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식도인데요. 식도를 이렇게 가운데로 나누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뼈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는 이게 혼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식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도가 뼈대 근육과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입안은 아니죠. 입안. 그 다음에 인두도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가 되어 있고요. 후두, 또 기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두의 기능. 인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코인두, 입인두, 후두인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명칭을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식도를 형성하는 근육이 있었죠. 식도는 이제 위쪽에는 뼈대 근육, 아래쪽에는 민무늬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짤록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조인 근육, 위쪽에 있는 조인 근육과 아래쪽에 있는 조인 근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